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망입니다. 오늘은 코스 3의 네 번째 강의 기본 구도 이해와 시선 유도를 시작해 볼게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 결국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도와 구성 연출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부터 분석하고 공부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에 배워볼 거예요. 작품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선택하는 방법과 구도의 기본 원리, 그리고 목적에 맞는 레이아웃 설정법. 세 번째, 시선 유도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읽히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 구도를 직접 연습하며 셀프 피드백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도는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강조하려면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덜어내는 데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따라서 덜어내기의 원칙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덜어내기 원칙,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거해 봅시다. 덜어낸다고 작품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다 보니 초보자분들의 경우 그림이 쉽게 산만해지고 주제부를 읽기가 쉽지 않아져요.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묘사도 열심히 하는데 막상 멀리서 보면 그림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어색할 때도 많고요. 저를 믿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봅시다. 기준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그림들을 많이 관찰하거나 모작을 직접 해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묘사를 열심히 하고 어디서부터는 요만큼씩 덜어내고 간단하게 묘사했구나 하면서 탐구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자세랍니다.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얼굴 주변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화면 말단부로 가면 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딘지 정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캐릭터의 얼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것이겠고,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으면 하는 부분은 캐릭터 얼굴에서 멀어질수록 혹은 화면에 가장자리 있을수록 덜 중요한 부분이겠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묘사도 힘껏, 채도도 대비도 강조해주면 되겠지만 멀어지는 부분은 다른 작가님들이 덜어낸 정도를 참고해 가면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5강에서 배우는 밸류에서도 다루겠지만 초반에 면적을 투톤으로만 나누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그냥 색감만 다듬어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요. 자, 그럼 케이스별 구체적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NS 업로드용 작품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단시간에 강하게 끌기 위해 캐릭터와 주요 요소만 남기고 배경을 과감하게 단순화해 준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빠르고 직관적으로 눈에 띄어야 할 때는 오히려 배경을 단순화하고 보통 좋아하는 얼굴이나 근육, 바디라인 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덜어낸 요소만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잘 보이고 직관적인 그림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묘사가 돋보이는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용 작품. 디테일을 살리되 주제와 관련 없는 요소를 줄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예요. 단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요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도가 생각보다 적으며 최선을 다하는 데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생략보다는 나의 100%를 확인할 수 있는 한계 체크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포트폴리오형 작품을 그리거나 실험 작품을 그리면서 스스로의 한계, 즉 100%를 돌파해보는 경험이나 힘을 기르고 나의 전심전력 100%를 확인한 후 거기서 차츰 덜 중요한 부분을 덜어내가며 균형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이 아예 적으셨던 분들, 완성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먼저 나의 100%가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다음은 게임 일러스트. 주요 캐릭터를 중심에 배치하고 이렇게 주변 배경은 흐리게 처리해서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점이 흥미로운 그런 일러스트죠. 여기서 흐리게 처리한다 이꼴 블러가 절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블러를 많이 먹여서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뭉개버리면 오히려 캐릭터와 대비가 되어 이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배경에 블러를 넣어버리는 것도 흔히 생기는 실수죠. 따라서 표현을 하되 묘사가 들어가지 않은 초벌 채색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러한 게임 일러스트 형식의 그림은 정말 완벽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정말 게임 회사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업무 효율과
퀄리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부단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릭터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그리고 배경은 단순하게 그리되 이 형태가 뭉개지면 안 되니까 기초적인 형태력 그리고 명암을 1단계로 나누는 그 힘이 중요해지겠죠. 어떻게 요약할지를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본 원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구도의 기본은 각 요소들의 균형을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심, 리듬, 균형.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역시 균형을 잡아야 예쁘고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구도의 주요 요소는 바로 요 세 가지. 첫 번째 중심, 포커스.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지점을 설정하는 것이고, 균형, 화면 전체가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요소를 배치하는 것. 세 번째 리듬, 주요 요소들 간의 시각적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귀여운 예시 하나 볼게요. 여기 주황색 외곽선으로 처리한 캐릭터는 중심, 포커스예요. 캐릭터한테 가장 먼저 시선이 가죠. 그리고 푸른 외곽선의 구름은 균형이지만 여기 구름의 모양이 어때요? 비대칭이죠. 약간 모양을 달리해서 약간의 불균형을 주어서 완전히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주고 있고 초록색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서 표시한 부분은 구름의 외곽선 그리고 태양을 향한 집중선 그리고 캐릭터의 시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초록색 선들은 캐릭터에서 시선이 태양으로 흐리게끔 만들어주고요. 거꾸로 화면 상단,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서 캐릭터로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림의 기본 설계가 전개되죠.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웁시다.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여기서의 균형, 이 균형 요소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리듬이나 역동성은 균형이 살짝 깨지는 그런 불균형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구름도 살짝 다르게 그려졌죠. 따라서 항상 무조건 균형을 지켜야 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되 경우에 따라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유도해서 역동감이나 생동감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도의 종류, 활용법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 모양을 볼 거예요. 보다 재밌고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동일한 주제로 간단하게 세 가지 구도를 각각 적용한 일러스트를 그려봤는데요. 먼저 삼각형 구도입니다. 안정감 있고 클래식한 느낌, 주로 캐릭터 중심의 장면에 적합해요.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요소를 써주면 이 클래식한 느낌이 배가 되죠. 여기서는 약간 비대칭적으로 그려줘서 약동감을 더해줬어요. 정삼각형이나 삼각형의 꼭지점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이등변 삼각형을 배치한다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고요하고 아주 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머리는 작고 어깨는 넓기 때문에 초상화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단 살짝 심심해 보일 수는 있어요. 안정적인 구도인 만큼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묘사를 돋보이게 해주고 싶을 때 혹은 입문용 구도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은 꼭 머리가 위쪽에 있진 않아도 괜찮고요. 삼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머리 위치를 아무데나 배치를 한 뒤에 구도를 잡아보는 기법도 있어요. 다음은 황금비례 나선 구도입니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줘서 저도 정말 자주 활용하는데요. 세로형 SNS 작품에 활용하기 좋아요. 황금 나선이란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나선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흐름이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선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선이 하나만 지나가는데 안쪽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돌게 되니까 선이 많아지죠. 그만큼 시선이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보통 왼쪽 상단에서 약간 중앙부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선을 이렇게 그리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뱀이라는 요소 2025년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해서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뱀 요소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선 형태로 이렇게 둘러줘서 이 흐름을 강조해주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검은색으로 약간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외곽선에도 부드럽게 내려가는 흐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둔 겁니다. 이런 구도는 황금 나선을 따라 시선의 흐름 요소, 머리카락, 손가락 방향, 시선 방향 등을 통일해주면 그림에서 시선을 아름답게 흐르게 할 수 있어요. 돌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자주 활용하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명화 작가님 중에서는 알퐁스 무아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구도예요. 이 황금 나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